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나영입니다. 결혼한 지 꼭 6달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신혼집에 시누이가 너무 자주 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제 코끝에 라일락 향이 남을 때마다 마음속에 빨간 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일인데 그 집안에 낯선 공기가 스며드는 기분 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은 저를 참 아껴주었습니다. 자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믿었죠. 저희 집은 여느 신혼집과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딱 한 가지, 시누이 한나 씨가 오기 전까지는요. 한나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따로 키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 간의 정이 깊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나 씨가 다녀간 날은 주방 손잡이나 소파 쿠션의 낯선 냄새가 오래 남았습니다. 강한 라일락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후각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 향이 저의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혹시 시누이가 향수 선물을 받았나 봐요? 냄새가 꽤 강하네요. 아, 그래. 요즘 유행하는 건가 보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신 날은 그 향이 유독 더 진하더라고요. 결혼하고 5달쯤 되었을 때 소파 밑을 청소하다가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은색의 얇은 팔찌 한쪽이었습니다. 끝부분에는 금색 캡 같은 질감이 있었고 작게 HN이라고 새겨진 이니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을 떠올렸지만 제 친구들 중 HN을 쓰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혹시 누구 팔찌야? 소파 밑에서 주웠어. 저는 팔찌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힐끗 보더니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이거 아마 윤미 거겠지. 내 친구 정윤미 말이야. 걔가 덜렁대잖아. 제 친구 이름은 YM인데요. 그리고 이니셜이 HN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똑 부러지게 말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누가 잃어버린 거겠지. 버려. 저는 버리는 대신 작은 보석함에 그 팔찌를 넣어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의심이 아닌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도어락은 앱으로 출입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로그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 간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47분에 문이 열리고 새벽 2시 10분에 문이 닫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출장 잘 갔어요? 근데 도어락 기록에 누가 들어왔다가 나갔던데. 나 키 바꾼 적 없어요. 응, 나 방금 도착했어. 아, 엄마가 뭐 놓고 갔다고 잠깐 들르신 모양이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젯밤에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아니, 나 어제 저녁에 성당 갔었는데. 왜? 누가 왔었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공동 현관 앞에서 만난 경비 아저씨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어제도 그 아가씨가 늦게 오던데 키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식구 맞는가 싶고 그 아가씨 올 때마다 라일락 냄새가 났어요. 저는 한나 씨를 시누이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한나 씨는 항상 제게 깍듯한 존댓말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밥을 먹다가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몇 남매 중 몇째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나 씨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외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가족인데 왜 거리감이 있는 호칭과 말투를 쓰는 것일까요? 결혼 전 남편이 가족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 한나 씨는 유독 적게 등장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절차를 찾아보았습니다. 문득 법적으로는 시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힌트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록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불씨와 같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저만의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저는 예민한 며느리로 취급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김나영의 강점인 끈기와 기록광, 기질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온라인 마켓에서 식재료를 주문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앱의 수취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닌 한나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배송 기록을 쭉 훑어보니 결혼 후부터 꾸준히 그 이름으로 물건을 받았더군요. 여보, 이거 뭐야? 왜 배달앱 수취인 이름이 한나 씨로 돼 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앱 설정하다가 오타 난 거야. 신경 쓰지 마. 오타가 6달 동안 계속 나나요? 그것도 꼭 HN이라는 이니셜과 똑같이 한나로요? 남편은 갑자기 짜증을 냈습니다. 별걸 다 트집이네.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저는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방 냉장고 메모판에 남편 글씨로 적힌 HN 커피 원두 다 떨어짐이라는 메모를 보았습니다. 그 커피는 남편이 마시지 않는 향이 강한 원두였습니다. 한나 씨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저는 욕실 청소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욕실 거울의 김서림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그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신혼부부의 주방과 욕실에 이런 흔적을 남길까요? 저는 그날 모아두었던 분리수거 봉투를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화장품 공병 사이에 제가 본 적 없는 라일락 향수, 빈병이 2개나 나왔습니다. 뚜껑 금색 캡과 병 모양이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특정 브랜드와 똑같았습니다. 라일락 향수였습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작은 캔 커피를 드리며 슬쩍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요새 택배 받을 일이 많아서요. 혹시 특정 시간대에 택배가 집중되는 날이 있나요?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경비실 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력에는 특정 평일 저녁 시간대에 동그라미 표시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제가 남편에게 야근이라 연락받았던 날과 대부분 겹쳤습니다. 저는 그 시간대를 제 의심 노트에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집에 다른 손님을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거짓말과 저를 기만하는 행동에 온몸의 세포가 저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소리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계부처럼 날짜, 시간, 라일락 냄새의 강도, 발견된 물건, 남편의 진술까지 꼼꼼하게 의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 노트는 이제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집한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니
한나 씨의 정체에 빈칸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빈칸은 시어머니의 애매한 말과 남편의 회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한나 씨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되게 친한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주저함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 드나들었지. 도연이랑도 허물없이 지냈고, 이 말이 한나 씨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시어머니의 설명 전부였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한나 씨의 부모님이나 친척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실까요? 시어머니 댁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첩을 다시 보았습니다. 유독 한나 씨만 시어머니의 친척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적었습니다. 마치 외부인이 찍은 기념사진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나 씨를 시누이라고 부르기 위한 하나의 역할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탁으로 주민센터에 들러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우연히 벽에 붙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안내 팁을 보게 되었습니다. 등록 기준지, 부모, 배우자 등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등본 구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한나 씨가 남편과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저희 남편 세대에는 이름이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시누이라는 호칭이 법적으로는 남일 수 있다는 명확한 힌트였습니다. 이 힌트는 저의 의심 노트에 가장 중요한 머리글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다가 뜻밖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수다스러운 미용사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도연 씨 댁 며느리 아니세요? 그 라일락 향수 뿌리는 아가씨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아, 네. 제 시누이예요. 시누이. 그 아가씨, 도연 씨 회사 앞에서 자주 봤다더라. 도연 씨가 그 아가씨 데려다 주고 하던데 결혼 전부터 그랬다고 소문이 났었지.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한나 씨가 관계를 이어왔다는 시기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친구 정윤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윤미는 보험 설계사 출신으로 계약과 서류 구조에 밝았습니다. 저는 윤미에게 의심 노트와 팔찌 사진, 그리고 도어락 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윤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내 말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결혼을 빙자한 기만 행위야. 복수는 말이 아니라 연결고리로 하는 거야. 남편이 한나한테 해준 경제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찾아봐. 윤미의 조언은 저에게 법적 프레임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한나 씨의 카페 창업 준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윤미와 함께 남편의 은행 기록과 한나 씨의 대출 보증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집한 조각들이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수집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저의 전세 역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분리수거함에서 발견했던 라일락 향수의 빈 병 모양과 인터넷 사진을 대조했습니다. 금색 캡과 병의 특정 디자인까지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향수는 출시 이후 이니셜 HN을 새겨주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밑에서 주웠던 팔찌에 HN 이니셜과 한나라는 이름이 완벽하게 매칭되었습니다. 남편은 윤미 거라며 얼버무렸지만 이제 저는 이 팔찌가 한나 씨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공동 현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 관리소장님께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리소장님, 며칠 전 낯선 분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던데 혹시 도난 위험이 있어서요. 특정 시간대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제 말을 듣고 절차에 따라 CCTV 열람 신청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의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던 날, 그리고 남편이 잔업이라며 늦게 들어왔던 특정 평일 저녁 시간대를 요청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남편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한나 씨와 함께 걸어와 저희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모든 대화를 녹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정적인 모순된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11시쯤에 회사에 있었지? 응. 회의 중이었어. 왜? 근데 CCTV에는 당신이 10시 50분에 한나 씨랑 아파트 들어오는 게 찍혔는데 야근이라면서 왜 현관 비번을 바꿨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무슨 오해요? 나는 당신이 회사에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본인 대화 녹취는 법정에서 남편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님에게 이 녹취록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친구 윤미가 알려준 힌트를 바탕으로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세부 내용을 어렵게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나 씨는 남편 새엄마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즉, 남편과 한나 씨는 법적으로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나 씨를 시누이로 꾸며 저희 집을 드나들게 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도 결혼하면 정리되겠지라며 저를 속인 것입니다. 결혼하면 정리될 줄 알았다. 도연이와 한나가 너무 오래된 관계라. 시어머니는 결국 제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전사였습니다. 복수는 파멸이 아닌 정신적 독립을 위한 통쾌한 역전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이용해 남편 가족의 경제적 급소를 체계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님을 만나 이혼 소송에 대한 모든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한나 씨에게 100%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았던 CCTV 영상, 도어락 로그, 영수증, 녹취록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완벽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가압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자산에 대한 임시 가압류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윤미의 조언대로 저는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한나 씨는 카페 창업을 위해 큰 금액을 대출받고 있었고 그 대출의 보증인 명단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취약한 급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약점이 있었습니다. 중견 무역회사 대리였던 남편은 회사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를 허위 보고한 정황이 제 의심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 조력하에 남편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회적 위상 레버를 작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편 회사 인사팀의 박 과장님께 윤리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오직 사실 자료 위주였습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은행과 임대인에게 한나 씨의 카페 대출에 대한 보증 철회와 계약의 전제 사실, 허위를 통지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영아, 말이 아니라 종이가 움직여야 해. 법적 서류가 가장 강력한 무기야. 윤미의 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난 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족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제 속은 이미 폭풍 전야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D-데이로 정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대화만 녹취했고 다른 가족의 대화는 녹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말다툼이 아닌 문서 제시와 일정 동시 집행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제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수 설계도를 완성하고 실행에 옮기던 날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삶은 그들의 거짓말에 의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종이의 힘을 믿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 인사팀 박 과장에게 출퇴근 기록, 접대비 카드 내역, 그리고 한나 씨와의 영수증 대조 자료를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박 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나영 씨,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회사 윤리 규정 위반이 명백해 보입니다. 도연 씨가 제출한 보고서도 허위 정황이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님을 통해 한나 씨의 카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임대인에게 보증 철회 서류를 보냈습니다. 서류에는 보증 계약의 전제 사실인 가족관계 허위와 부적절한 관계의 증거가 첨부되었습니다. 은행은 즉시 한나 씨의 카페 오픈 대출 실행을 보류했습니다. 임대인 역시 계약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습니다. 한나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개점을 코앞에 두고 발이 묶였습니다. 가족회동 날 저는 식탁 위에 제가 모았던 증거물들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라일락 향수 빈 병 2개, HN 이니셜 팔찌, 그리고 CCTV 시간표를 정리한 의심 노트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저는 결혼 후 6달 동안 당신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기만 행위를 기록했어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정말 결혼하면 정리되길 바랐지.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그들의 책임 인정에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서와 법률 조력을 통해 그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제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허위 보고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변상해야 했습니다. 해고와 변상 요구로 남편의 신용등급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제발 회사에는 전화하지 말아줘.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의 거짓말과 부적절한 사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나 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절을 통보받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꿈꾸던 카페 오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나 씨는 선계약금 몰치 위험에 처했고 보증을 서준 시어머니와 극심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건데? 한나 씨는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남의 가정에 왜 끼어들었나요? 저는 제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한나 씨의 관계를 알고도 방조하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었다는 사실이 친척과 이웃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시어머니는 극심한 사회적 평판의 붕괴를 겪었습니다. 보증 철회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저에게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한나 씨의 부적절한 관계와 기만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저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주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미 실행한 가압류 덕분에 저는 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남아있던 저의 짐, 집기와 사진들만을 챙겨 나왔습니다.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늑하고 작은 오피스텔에 새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을 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라일락 향 대신 제가 좋아하는 빨래비누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제 집엔 제 향만 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의심 노트는 이제 자립 노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 윤미와 함께 저의 강점을 살려 소규모 온라인 서류 정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꼼꼼한 성격과 기록관 기질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계약서와 영수증 정리를 제게 맡겼고 저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오래 못하더라고요. 서류는 항상 진실을 말해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나영아, 도연이가 해고당하고 신용이 안 좋아서 말이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남편과 한나 씨에게 얽힌 재정 문제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삶 챙겨야 하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것처럼 이제 그들은 저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보석함에 넣어두었던 HN 이니셜 팔찌 한쪽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지난 6달 동안의 아픔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팔찌를 작은 상자에 넣어 한나 씨의 옛 주소로 반송했습니다. 주인은 돌려드렸습니다. 저한테 남은 건 자유예요. 저는 팔찌를 돌려보냄으로써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려 해도 기록과 용기만 있으면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